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죠. 독일도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관련해서 몇 가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에서는 대학생 2명 중 1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한델스블라트에서는 자동차 산업보다는 공무원. 왜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제목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EY에서 작년 말에 27개 대학교에서 2,000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전에 보신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위가 26%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고요. 2위가 IT 관련직, 세 번째로 컨설팅 회사, 네 번째로 자동차 산업, 마지막으로 은행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대학생들도 제일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 어디 가나 어렵습니다. Nicht sexy, aber sicher. 섹시하지는 않다. 하지만 안전하다. 그래서 공무원을 택하는 이유랍니다. EY의 인사 전문가는 이 현상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공무원이 인기는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은 절정에 달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9.11 테러 사건도 겪었고 세계 금융위기도 겪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불확실성 가운데 안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택한다는 것이다 라고요. 보시면 이제는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 기준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늘 1위를 달렸었던 높은 연봉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공무원은 민간 기업보다 확실히 돈을 좀 덜 벌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평생 고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은 공채잖아요. 독일은 수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처가 주관하는 통합적인 공채가 아예 없고 각 주의 행정기관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정한 채용 전형에 맞춰서 채용합니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부처별 자율 채용제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은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잖아요. 독일은 계급군마다 학력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위에서부터 단순직, 중급직, 상급직, 고위직으로 나뉘는데 단순직은 하uptschule,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 중급직은 레알슐레, 김나지움, 고졸인 사람, 상급직은 전문대 졸업, 고위직은 대학교 이상 졸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앞으로의 인생길이 정해집니다. 대학을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레알슐레를 갈 사람인지 또는 하uptschul를 갈 사람인지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급사회로 나뉘어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득 계층별로 명분을 심어주기에는 가장 마음 편한 시스템이 아닐까요? 공무원은 어떤 국적자여야 하느냐? 독일 국민들 또는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이 독일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물론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모든 직위가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용 방식은 고위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부처에서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채용 전형에 따라 이력서랑 증빙 서류들을 보내면 해당 부처는 서류 심사를 해서 1차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논문형 필기시험을 봅니다. 한국과 다르게 피사트나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객관식 시험은 따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집단 토의와 같은 시험을 보는데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종 합격하면 바로 평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생 공무원을 2년에서 2년 반의 시간을 거치는데요. 이 시기에는 교육 성적에 따라 쉽게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15기간에 들어가는데요. 포베사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개월간의 15기간이 있잖아요. 독일의 고위직은 3년입니다. 이 기간에도 여러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뒤에 비로소 평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데요. 2020년 인식평가에서 전체 직업군 31개 중에 22위로 하위 30% 안에 있는데요.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친절함, 상냥함과는 아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죠. 여기서도 보면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조사한 것인데요. 여기 위에는 의무감 갖고 책임감 있는, 믿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 밑에는 융통성 없고 완고하고 심술 붓고 오만하고 부당하고 나쁘다 라는 참여자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조금의 유연함도 없습니다. 즉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죠. 또 한국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외국인청은 독일 관청들 중에서도 보스급으로 불친절하기로 유명한데요. 통상적으로 일단은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체류 연장 기간이 창구 담당 공무원에 따라 복불복인 게 문제인데요. 이 결정은 오직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고 누구한테 받으면 2년 연장받고 누구한테는 6개월 연장해주고 무슨 항의를 하면 공무원에게 밉보이게 되고 그것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유돼서 외국인청의 체류 연장 허가에 충분한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스트레스는 독일 어떤 다른 직업보다도 실제로 높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결근 일수가 많고 민간 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폐질 상태가 되기 쉽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수에 관용이 없는 직업 문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실수라는 것을 하면 바로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더욱이 그런 곳에는 유연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들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바뀌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동화, 디지털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대에 발맞춰 가야 하지 않을까요? 관공서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자의 비중, 독일은 최하위입니다. 오늘은 독일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채용 전형이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경쟁률이 한국보다 심하지 않다고 가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밀레니얼 세대도 안정성을 현재 제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직업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자리 잡은 가운데 독일에서도 부동산, 주식 붐이 불었고 나아가서 독일도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